이제는 진짜 그 네. 종목명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군요. 남성팀에서는 실적 기반 낙폭 과대주로서 달바글로벌을 주목하자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서부 T&D라는 종목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예, 설명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달바글로벌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실적이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눈높이가 높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K뷰티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쇼크가 좀 일부 있었고 그와 또 시장의 지수의 눌림에 조정에 또 맞물리면서 이 달바글로벌의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 보유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오버행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내려놓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확실히 진바닥을 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나름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전년 대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게다가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담 그 부분들도 나름대로 실적 선방을 좀 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제 B2B 비중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의 또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왔고 그러면서 같이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을 지금 확인했는데 괜찮지 않다. 그러면 다음 실적을 분석해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4분기는요. K뷰티 또는 소비주들한테 쇼핑 축제가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성수기에 많이 좀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한일령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에 한국을 찾는다라는 이슈까지 겹쳐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K뷰티 소비주들이 불을 뿜는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이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 달바글로벌이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도 너무나도 좋잖아요. 뭐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코스트코에서도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 뷰티 카테고리의 14위에 자체적으로 좀 역대급 순위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코스트코에도 입점되자마자 개시 3일 만에 다시 신규 발주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건 역시나 K뷰티 미국 시장에서도 북미 시장에서도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쌓아가는구나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달바글로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배당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어요. 뭐 이전부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뭐 감액 배당이라든가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들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온 걸 보니까 2,226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오버행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 해결해 줄게. 우리 기업이 그만큼 버는 만큼 주주한테 나눠주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배당 받고 우리 기업을 꾸준히 사랑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바글로벌이 22일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면 그에 대한 매도가 쏟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홀딩 유지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도 본다라 그러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너무나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셨을 때 역시나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당 얘기가 오늘 나왔었네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방향성 그리고 주가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거의 상장 초 주가 그렇죠.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표해 볼까요? 일단은 우리 그 주식 남녀를 통해서 제가 또 리그에 또 랭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불이 들어오려면 목표가에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13만 원 부근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좀 내일 시초가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선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주식시장에서 아시는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많은 이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낮게 좀 러프하게 잡아서 10만 9천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9천 원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저희 차례인데요. 여성팀의 편입 종목 서부 T&D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상승 종목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안에서도 5% 가까이 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바로 얘기해 주시죠.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불확실하다면 그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섹터들로의 순환매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중국 관련했을 때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좋았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엔터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쪽에 대한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쪽에 대한 그 금액들이 좀 이렇게
비벼볼 수가 없었다라는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이제 갈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대만을 또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반사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이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보시면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받지 못하면서 빛을 받지 못했던 상황들 그런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 라인대를 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또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용산 쪽에 서울 드래곤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또 이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서울역에서 좀 이제 부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선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호텔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객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70% 중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분기 혹은 내년 초반에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 기반으로도 괜찮은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또 3분기부터 실적 너무나도 좋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요.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1,3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세는 좀 전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보다 약간 높은 11,8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9,200원 라인대를 제시를 드릴 텐데 이 라인대가 사실은 이제 W자를 그리면서 처음 상승했던 그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딛고 두 번째 상승했을 때 그 라인대를 또 이제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손절대로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서부 T&D 목표가 11,800원, 손절 라인 9,29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함께 참고해 보시죠.